자, 그리고 민노총에서 10월 대구 폭동을 기념해서 10월 달에 대규모 집회를 미리 예고했었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충무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육해공 해병대 또 주한미군까지 실질적인 기동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자,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한미 간의 전투기 240여 대가 동원되는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사고는 원래 있어야 될 10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틀을 당겨서 주말인 10월 29일 날 발생하게 되죠. 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 간의 실제 기동훈련이 있었고, 또 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우파 정권을 쓸어버려라, 윤석열이를 끌어내려라, 이런 시도가 계속 있는데 충분히 이 3살 먹은 애들도 예상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는데 당시 김규현 국정원장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자, 경찰도 보면 더 한심하죠. 문재인이 호남 출신이라고 심어놨던 경찰대학교 출신의 용산경찰서장. 그 자리도 역시 당일 보면 근무 태만했던 게 지금 입증이 되었죠. 또 호남 출신이면서 경찰대학 출신이었던 112 상황센터장인 유미진 총경이라는 여성도 또 상황실을 비웠습니다. 이 총체적인 부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호남 출신의 경찰대 출신 경찰들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마치 사전에 짜 맞춘 것처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시간에 자리를 다 비우고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규현 원장님, 제가 지금 김규현 원장이 호남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호남이 아니라 전라도죠. 자, 지금 프로필에 보면 대외적으로 되는 건 그 서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우리 김규현 원장님을 그 고향을 전라도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던데 출생지가 서울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로 졸업하셨기 때문에 경기고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서울 오리지널로 이제 보여지는데 출생지가 서울이 맞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생했던 그 이태원에서의 사고가 친미 성향인 한미동맹파의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문재인과 전라도 출신 공무원들이 일으킨 협업한 구테타라는 음모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김규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현 원장님도 당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진학하실 때는 치과 의사가 돼서 편안하고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외무고시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개업을 하셨더라면 지금쯤 아마 강남의 빌딩을 몇 채를 갖고 있을 만큼 돈도 많이 벌으셨을 텐데 굳이 치과 의사를 포기하고 외교관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외교관들 돈 버는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교부를 다니면서 이후에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도 받으셨던데, 그 하버드 대학이 유대 금융자본이 만든 그런 학교라는 거는 알고서 다니셨습니까? 또 하버드 대학 다니실 때 만났던 미국 사람들 사이에 무슨 특별한 일은 없어졌는지요. 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저도 당시에 이미 이제 국가정보는 전 나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기저기 특히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에 올라가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 얘기가 미국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저도 이미 듣고 있었는데, 자, 이런 요청이 외교부에 안 했었을까요? 그리고 그 외교안보실에는 그런 요청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김규현 현 국정원장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안보실의 1차장, 2차장을 역임하셨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 중국 가는 걸 왜 안 먹었습니까?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장해서 못 막았습니까? 아니면 박근혜 정권이 친중으로 그냥 흘러가도록 두고 보아야만 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희한한 건요. 박근혜 정권의 국방, 외교, 안보 이 사령탑 중에서 감옥에 안 간 사람은 윤병세 외교장관하고 김규현 외교안보실 차장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과 2차장을 역임했던 이런 분을 감옥에 안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국가정보원을 운영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귀중한 노하우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또한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감옥에 갔으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건 실패한 외교가 아니고 실패한 공직자죠. 그런데 그 실패한 공직자가 또 어떻게 윤석열 그 캠프에 들어갔고 또 그 통해서 국가정보원장이 되었는지요. 후한무치한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 외부에 북한이든 중국이든 유대금융자본이든 어디론가부터 지령과 지시를 받고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까? 지금 김규현 국정원장님에 대한 많은 분들 또 외곽에서 오래전부터 외부에 포섭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유대금융자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시하고 유사시에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붙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이 있고 또 문재인 쪽과 유착된 의혹 가운데 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국정원을 사유화했다는 등 갖가지 의혹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됐으니 자 제가 대통령 경호실 김용현 경호처장께 건의 드립니다. 김규현 원장이 어떤 루트로 국정원장이 되었는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님께서는 아주 주도 면밀한 조사를 확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유대금융자본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왔고 미군이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그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FRB를 통해서 달러를 찍어내고 그리고 사용한 돈의 이자는 FRB에 지급하는데 그 모든 이자가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그 돈이 모두 유대 금융자본 손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민들만 그 높은 세금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진 이 부분도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사전에 기획되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요, 대만에 중국이 침공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CIA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이런 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 대만에 중공군이 침입할 거다. 이런 지금 얘기를 흘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이 대한민국과 이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자, 독자적으로 이런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서 또 이런 분석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대 자본주의가 써준 이런 각본을 그대로 읽거나 그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윤 대통령이 오판을 하게 만든다면 이거 무슨 국가의 참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문재인이 만들어서 북의 김정은에게 건네진 USB 이것을 국가정보원에서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를 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지력이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김기현 원장께서 문재인의 USB조차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면요. 지금 당신에 대한 의구, 저 사람 진짜 유대 금융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 앞으로 대만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한반도까지 전쟁에 빠뜨리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장로 출신이라고 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당시 국무총리를 있었는데 이 사람도요 제대로 한 일이 없었죠. 오히려 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자 손목시계도 만들어서 돌리고 참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국가안보실 차장은 김규현 현 원장께서 하고 있었는데 뭘 했죠? 대통령이 불법에 의해서 찬탈이 되고 그 정말 그 불법에 거짓의 선전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황교안이나 김규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경기고등학교 선후배라는 얘기예요. 황교안은 서울대학교 떨어져서 성균관대학교를 가서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었고 김규현 씨는 경기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경기고 서울대 외모고시.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경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에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통령 하나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본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황교안 대표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황교안 대표는 자기가 당대표를 하고 있던 시절에 4.15 선거가 치러졌죠. 자,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고 마치 모든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이 결과를 보자마자 그냥 자리를 박차고 대표 자리를 걷어쳐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무슨 부방대를 만들고 이번에 또 뭐 당대표에 나온다고 이러고 있죠. 자, 김기현 원장님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국가안보실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자, 자신이 모시던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수갑을 차고 이런 정말 거짓의 오역의 수모를 겪었으면서도 자기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비라면 책임을 지고 조용히 물러나서 낙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장이 됐어요. 자, 근데 현재 지금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서훈과 박지원의 지시를 받고 암약하고 있던 국가정보원 내의 간첩들을 오히려 그런 간첩 세력들을 비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권영애나 김만복처럼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다 라고 이런 소문까지 들리니 국민들께서 의심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외교안보실에 김성한 실장이라는 분도 평생을 그 연구를 하던 교수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학과, 혹은 정외과 이런 그 수많은 교수들의 10중 8구가 대부분의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에 의해서 10중 8구 다 매수당했다, 포섭당했다고 하는데 그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은 과연 안전할까요? 중국 공산당과의 특별한 인연은 없었을까요? 제가 지금 보면은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그 국내 차장을 했던 한 인사도 중국의 공산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실을 본인이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고 당하는 수가 많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왜 대통령 경호실에서 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나 김기현 국정원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요청을 하냐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박 대통령이 누구한테 시해당했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서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될 때
그 옆에 있었던 측근의 참모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김성한 외교안보 실장도 외교안보, 국가안보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 운전을 책으로만 배우고 운전하면 사고 나게 됩니다. 또 조그만한 2륜 오토바이 몰던 사람이 갑자기 대형 트럭, 특장 트럭 몰라고 하면요 사고 납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도 미국만 다녔던 분이고, 또 국가안보실장도 책으로 본 사람이고, 또 권춘택 국정원 해외 파트 1차장도 대중국, 대북공작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고, 전부 다 이 미국 쪽만 뭐 바라보고 꽃길만, 비단길만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중국이나 외부 세력에서 대만을 하나의 그 문제거리로 놓고서 한판 싸움을 붙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갖가지 공작이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텐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죠? 자, 그러면 그 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좀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지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밑에 있는 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 사람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천안함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에 돈가방 들고 이 중국으로 북한으로 떠돌던 이런 사람이에요. 즉 평화를 갖다가 구걸하러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미 중국과 북한의 약점이 많이 잡힌 사람이라고 평가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김태호 이 안보실 현재 1차장이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란 이런 직함을 가지면서 뭐 국정원 또 국군 기무사 이런 곳에서 작성했던 문건들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지금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 김태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명박 정권 시절에 대통령 직인도 안 찍힌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북한을 접촉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자, 북한에서 오히려 이 김태효가 누구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북경의 우리 요원들한테 물어보고 부탁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 국가안보실 또 1차장이 누군지 정말 모를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이러한 김태회의 어긋난 행동, 막무가내의 망동을 갖다가 막고 남북 간의 그 악화된 분위기를 정상으로 만들었던 게 바로 정보사에서 파견되었던 정규필 우리 에이스 공작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정규필 대령을 간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그것도 무혐의로 기소가 안 됐죠. 별건으로 고발해서 지금 현재 재판 중이죠. 자, 이런 사실을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미 사회수석실의 강승규 씨를 통해서 이미 받아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구명 요청을 했는데도 하는 일이 없어요. 도대체 국악을 척결하고 국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으면 행동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경우에는 북이나 중국에 의해서 약점 잡힌 것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에 자기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줬던 정규필 대령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구명해 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정규필 대령을 수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색출해서 너희들 그 명령 누가 내렸냐? 그 지시 누가 내렸냐? 이렇게 하면요, 역으로 어떤 놈이 북한과 연계된 감천망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소탕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알면서도 침묵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태효라고 하는 현재 안보실 1차장도 문재인이 거느렸던 국정원 그 이전에 그 구악들과 함께 한통속이거나 모종의 약점이 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은요, 지금 11.6과 같은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김성한 외교안보실장,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내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김태호 이 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하는 또 이런 특이한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마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바로 이런 곳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으로 저희들처럼 집중적인 훈련과 사상무장, 체력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즉 공작 요원이 아니고 공작 임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돈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 돈을 갖다가 지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의 역공작에 걸려서 약점을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약점이 잡혀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기의 치부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만일에 김태호 안보실 1차장조차도 북이나 중국의 약점이 잡혀 있다라면은 이 우리나라 국가안보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즉 과거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습니다. 전형문제에서 그 곤충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을 했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 내에 암약하고 있는 북한의 간첩 내지는 북한의 간첩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왜 국가정보원장이 비호하고 있느냐 하는 이 점에 있어서 구체적인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루빨리 대통령실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자들이 안보실장 김성한, 또 안보실 1차장 김태호, 이런 사람들이 모종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이 당연히 제거해야 될 문재인의 만행, 정보사를 없애기 위해서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았다, 이런 것들은 소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썩어 빠진 놈들을 비호하고 있다. 그럼 이 외교안보실도 다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이렇게 김태호 1차장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벌금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장 파면시키든지 집으로 보내야 되겠죠. 지금 정순신 변호사가 현직 검사 시절에 아들 문제로 학교 폭력이라고 강제로 그 견강부회를 하던데, 그 웃기지도 않는 아이들의 언쟁 몇 마디 가지고 학교 폭력이다라고 하는 전교조, 즉 교육 공산주의의 침투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그 일을 가지고 온갖 곳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 경호실의 김용현 처장은 해야 될 일이 분명했죠. 국가정보원에서 문재인이 넘긴 USB를 수사하지 않으면요, 경호실에서라도 나서서 수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킬레스로 발본 세워내야 될 것은요, 김정숙의 사치비용, 옷값, 신발값, 온갖 장신구를 국정원의 특활비로 산 것이 분명합니다. 그 김정숙의 사치, 허영에 낭비됐던 국정원의 특활비, 이것은 반드시 김규현 국정원장께서 지시를 내려서 확행해서 추사를 해서 그 명함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를 막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국가에 37년간 봉직했던 국군정보사령부의 그 정규필 대령 같은 사람은 간첩 혐의를 씌우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억울함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이 정규필을 수사했던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승진이 되고 안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이 뭐가 잘못돼도 무척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안보실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안보실에 있는 사람들, 국가정보원장, 이 모든 사람에 대한 뒷배경을 철저하게 지금 스크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이란 자와 또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이 모두가 다 북에 포섭됐던 간첩으로서 활동했던 걸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자가 바로 문재인이요, 서훈이요, 박지원이죠. 그럼 자, 당시에 그 북의 지시를 받는 간첩들이 서훈이고 박지원이고 문재인이고 정의용이었는데, 자, 그 자들이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안보 분야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나마 대통령 측근에서 대통령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호실은 대통령의 육체적인 그 안전만을 방위하는 경호가 아니에요. 경호실은 우리나라도 경호한다는 그런 자긍심과 함께 실질적인 그런 열심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용현 경호실장님께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교한 그런 철두철미한 뒷배경을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늘 간첩은 우리 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무턱대고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있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철저하게 명명백백히 밝혀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시켜 주시기를 김용현 경호처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죠.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국정원장 자리에 말 한마디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못하고 있는 저런 답답함을 보고 있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 대비되는 게 한동훈 법무장관이죠. 한동훈 법무장관은 거의 일당백으로 지금 전투하듯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나머지 사람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외교안보 라인에 김성한 실장, 김태효 차장, 김규현 국정원장, 권춘택 1차장. 여러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고액의 그 월급 받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문재인이가 북에다 넣은 게 USB 하나조차도 조사 수사를 못하고, 더더군다나 그게 국정원 내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그러면 간첩을 비호한다라고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문재인이하고 한패거리라고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자, 당연히 이러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대구 경북 지역 수사관들도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역량 있는 공작관들도 지금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해서 집으로 다 갔어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김규현 원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자, 더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감찰실 출신이에요. 감찰실에서 처장까지 했고 현재는 2급 정도까지 참 터무니없는 승진을 한 자가 하나 있던데 성씨가 양씨입니다. 이 자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지금 김규현 원장 알고 계신지 지금 전해드립니다. 첫째, 일본과 내통한 간첩 혐의가 있어요. 그자의 그 가족들을 포함한 예금 통장을 조사해보면 이미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일본과의 그 내통한 혐의, 간첩 혐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또 일본 여성과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서훈이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후배라고 하는 인사처장을 담당했던 소지영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소지영이라는 자가 그 인사처에 있던 서울대학교 출신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성폭행한 내용을 피해자인 여직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여직원이 진술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 성폭행 가해자인 소지영에게 알려줌으로써 즉각 그 대응할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서훈과 김상균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니 이 정말로 딸 가진 부모로서는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소지영이라고 하는 인사처장이 이 여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과장 후배들을 시켜서 집단으로 한 번 더 했다는 거죠.
한 번 더 했는지 몇 번 더 했는지 그 숫자는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 여성을 갖다가 무참하게 성적으로 짓밟아 놨는데도 이 소지영은 소청심사위원회 신청을 해가지고 파면을 안 당하고 해임으로 끝났다고 중앙일보에서 이미 보도한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요, 철저하게 재조사를 해서 이 소지영 같은 자는요, 파면시킬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방에 집어넣어서 실형을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찰실 출신의 이 양땡땡이라고 하는 직원은 박지원의 그 등급과 함께 정말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대북공작과 또 기조실장을 거쳤던 자인데, 바로 노은채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노은채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서 온갖 전횡과 만행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덮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양땡땡이란 자는 러시아의 흑색 파견으로 나가 있을 당시에도 러시아 정보당국에 체포되어서 아주 그냥 유례가 없게 국가정보원의 내부 상황, 인사, 조직, 임무 이런 것들을 낱낱이 실토하고 자발적으로 밀고 한 대가로 조기에 석방되어서 추방된 그런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자, 첫째, 일본과의 내통한 혐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본과의 간첩 혐의입니다. 두 번째, 인사처장 서운의 그 하수인 소지영의 성폭행을 무마시킨 것도 그것도 강제로 무마시켰어요. 또 박지원의 그 인형 노은채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했고, 또 러시아에 파견됐을 때는 그 함부로 까불고 다니다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러시아 정보기관에 체포되어서 우리 국가 조직의 모든 비밀을 다 발설했던 자고, 이런 자가 어떻게 승진을 하죠? 자, 지금 이러한 그 문제투성이에 시골 동네 잡범 하나도 제대로 지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김규현 원장님 체제에 대해서 어떠한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잡놈을 데려다가 조사를 하면요, 서훈이나 박지원, 김상균, 노은채로 이어지는 이 더러운 불법 커넥션, 친평양 간첩 커넥션들을 상세히 파악할 수도 있을 건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중차대한 현재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몇 마디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치에 맞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의심해 볼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트로이 목마가 아님을 밝히거나 아니면 대통령 경호실에서 주도 면밀하게 확인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